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린아입니다. 코스피가 장 개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1730을 넘겼다가 쭉 하락폭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약 한 정확히 30분 정도가 되는데요. 코스피가 다시금 1730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수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7포인트 뛴 1732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고 코스닥도 1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5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아침 사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지수 상승을 유지시키는 원인인데요. 선물도 오늘은 일단 플러스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오늘 아침 장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수 우위가 뜨고 있군요. 하지만 개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일단 업종별로 분위기를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은 일단 운수 창고로 좀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오늘도 또한 급등을 합니다. 9% 오르면서 6,24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연일 오르고 있죠. 그리고 SS 펜오션, 한진해운, 대한해운, 해운주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강금속 섹터에서는요. 일단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포스코가 1.6% 반등을 시도하면서 55만 원 이 시각 회복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2% 급등하면서 9만 원대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융 쪽, 특별히 증권 쪽도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은데 우리금융이 계속해서 또한 상승 추세가 무섭죠. 4.8%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대우증권이 2% 이상 급등입니다. 신한지주도 2%,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증권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하겠는데 나흘 만에 반등하는 셈입니다. 자, 전기가스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좋아서 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1.5% 가까이 오르는군요. 자, 반대로 가장 약한 업종 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것이요. 바로 운수 장비 쪽인데요. 동양기전은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좀 전에는 더 오르기도 했었는데 약간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실적 기대감이 일단 실적 쪽에서 묻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모비스가 좀 약하고요. 현대차가 오늘 아침에 2%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만약 종가 기준 내리게 되면 닷새째 내린 셈이 되는데 역시나 환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현대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31 그리고 코스닥은 513포인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수급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외국인이 전기전자 자동차를 오늘 일단 대장주 중심으로 사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더불어서 수급 특징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의 분위기가 이 전일과는 조금 다른 듯도 싶어요. 네, 어떻게 다르죠? 네, 사주고 있는 종목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대차를 버리고 동양기전 같은 좀 작은 종목에 오르는 걸로 봐서 이제 IT 그리고 자동차의 대장주가 환율 때문인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나 이제는 좀 가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네. 오늘 장 초반에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동안에 매수했던 매수 상위 종목을 하루 매도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패턴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네. 이제 그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소폭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세적인 변화는 크게 아직 감지되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외국인 투자가들도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일은 보이곤 있지만 매수 비중이 굉장히 적죠. 현재 한 27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난주와 같은 적극적인 매수는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의 아침 시초가부터 갭상승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변화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주와는 다르게 또 금주는 또 적극적으로 장 초반부터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따라서 이 장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연속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장이 금주에는 형성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초반 시초가 대비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한번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장 상황이 추세적인 접근 방법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버려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고점일 것이다 하는 예측입니다.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작은 파동에 연연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 외국인들이 다소 그동안 매수했던 IT나 자동차 관련주를 매도하고 있다고 하여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불안한 것이요.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네, 지금 환율도 지금 뭐 한 5원 70전 정도 하락하면서 1112원 50전 정도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이 환율의 하락은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매수 유입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네. 다만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것이 하락하는 것이 긍정적이긴 하나 너무 급락을 해버린다면 오히려 수출 관련주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100원 선이라는 것은 환율도 여기서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물론 환율은 지금 국내 원화 가치 상승률과 달러 가치 하락률을 감안해 본다면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점증적인 상승세는 실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네. 환율이 1100원대를 초반까지 내려온 현 시점에서의 급락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 오늘 약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추세를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줬었나요? 네. 자,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 매매 동향 지난주를 점검하기에 앞서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증시 향방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패턴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죠. 기관과 외국인의 차트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앞서서 현재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 네, 상당히 이 센티비가 아주 시스템이 좋습니다. 바로 바뀌네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다 눈 감고도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미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번 이 1720포인트 이 돌파는 지난 1월 달에 돌파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내재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는 지난해 9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돌파하고 나서 하락폭이 다소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돌파는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 1720포인트 라인의 매물은 이미 한 차례 소화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설사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조정은 지난 1월 달 같은 이런 수직 하락의 가능성이 아니라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줘서 결국 조정을 받는 것은 쌍봉의 패턴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장초반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현대차가 있거나 자동차 관련주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매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어서 물량을 뺏기 위한 아니면 그들이 아직까지 이익 실현 물량을 다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에 의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합지수 추세로 본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 지난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주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금융,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텔레콤을 매수 우위로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금융, SK에너지, LG디스플레이, LG전자, KT를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이 우리금융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금융을 매수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는 IT나 자동차에서 매수에서 벗어나서 이제 금융주 쪽으로 그동안 장기 소화되었던 금융주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징후는 아닙니다. 지금 금융주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우리금융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M&A 관련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도 아직
금융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별로 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은 소폭 매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IT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국내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의 장 초반의 테마를 보면은 구제액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와 수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테마별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나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별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본다면 이들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패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런 단기 매매보다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추세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서울반도체, 다음 네오이즈 게임즈, 주성엔지니어링, TLI, 국내 기관은 소디프 신소재, 위메이드, 현진소재, 네오이즈 게임즈, 하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을 보면은 게임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제역 관련해서 수산이나 닭고기 같은 그런 관련주를 소폭 입질 배팅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매수 진입한 종목을 보면은 신규 종목의 위메이드가 눈에 띄거든요. 네. 위메이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마 관련주로 본다면은 이 위메이드의 매매 패턴을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 위메이드는 신규 네. 상장 종목으로서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메이드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입니다. 네. 그럼 게임 관련주에서 소디프 신소재들,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이런 기존의 게임주에서 종목 매수폭을 좀 더 확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은 기존의 매수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되, 지금 장에서는 게임 관련주와 구제역, 그러니까 관련주로서 조금 더 매수폭을 확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난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거의 연 이틀,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코스닥에서는 루멘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일단 두 종목 모두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오늘도 아주 짧게지만 코스피 하나, 코스닥 하나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종목도 계속해서 홀딩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금주 초 시작하는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한번 오늘도 한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나,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우량주 하나 이렇게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성도 ENG입니다. 이 성도 ENG는 업종으로 본다면 건설업종이 편입되고 있어요. 이 건설업종은 지금 장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성도 ENG는 내수가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이 회사는 클린룸을 설비를 하는 설비업체입니다. 플랜트 설비업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LED 관련된 클린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개별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때, 그리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재무구조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이 종목은 유보율이 한 965%, 부채비율이 69%밖에 되지 않는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삼성물산을 포함한 일부 대형사들과 공사계획을 추진을 함으로써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도 ENG 차트의 모습 한번 보면은요.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드번호가 037350이죠. 네. 이미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이 성도인지도 직전 고점, 작년 연말의 고점 때 물량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작년 연말에는 좀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번 돌파는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돌파 시도거든요. 이 매물을 소화한다면 그 다음 매물 때는 3,500원에서 4,000원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최근 밑에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면 3,200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해외일주에서는 성도이엔지 한번 선정해 봤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이 SK에너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번 언급을 많이 하셨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유가 관련주, 화학 관련주들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SK에너지도 국내 대표적인 정유회사죠. 국내 1위 최대 정유회사로서 유가 상승,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죠. 종합지수는 이제 신고가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SK에너지 상대적으로 본다면 아직 지난해 9월 말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이제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지난 1월 달에 고점 12만 원대 초반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4,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12만 9천원 정도의 가격 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장중 늘림목을 이용해서 12만 원 전후 아니면 12만 5천 원을 전후한 시점에서의 매수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SK에너지 12만 원대까지 내려와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더라도 12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눌리면 들어가 보자. 이제 막 1월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더불어서 수급 특징주 또 코스피에서 한 종목, 코스닥에서 한 종목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볼까요? 1728포인트로 다시금 또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서울윤리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통해서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좀 보이는 특징주 일단 구제역 관련 테마가 좀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로 백신 방역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백신이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동부 하이텍, 파루, 대성 미생물, 이글벳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닭고기가 돼지고기, 소고기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마니커 등 닭고기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4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쌍용차도 오늘 5% 가까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1,110원대 위협을 하고 있어서 말이죠. 이 환율이 특별히 자동차주에는 아주 커다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재관 상무께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는 장세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셨거든요. 주요 증권사 리포트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예. 최근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이어가자 새로운 투자 주체로서 연기금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권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최근 펀드 환매에 따른 투신의 매도 증가 속에 외국인의 매수 공백이 생기게 되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해외 변수들로 인해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되거나 순매도로 반전할 경우 수급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주체로서 연기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최근 연기금 순매수는 지난해에 과도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연기금이 여전히 추가 매수할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우증권도 연기금과 보험은 개인의 움직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 주체라며 이들의 투자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최근 연기금이 주식을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면서 순매도로 일관했던 지난해와 달리
지난해와는 달라질 조짐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 시각 현재 연기금과 보험의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외국인이 한 30억대 정도만 거래소에서 사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50억, 보험이 120억가량. 네, 증권사에서 예측한 대로 오히려 이들이 장세를 좀 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의 수급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의 계좌에 숨어있는 수익률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이 생방송 통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종목에 대한 상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글 보고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었던 여러 가지 패널들께서 유망하다 얘기를 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장 전에 유망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장이 개장하고 나서도 사볼 만한 종목인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종목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해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관련해서 부채가 좀 많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IT 자동차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해운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일단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추가 하락한 것이 일단 가장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남기셨는데 현재 주가를 한번 보니까요. 2,700원 오늘 올라서 59,000원 중반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재석 부장님께서는 55,000원 내지 54,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일단 CB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조금 더 눌리면서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잘 가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면 왠지 가격대가 안 올 것도 같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 종목 조금 더 기다려서 눌림목까지 기다려야 좋을지 한번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석 부장 한번 만나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조재석입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대한해운 얘기하셨는데 CB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 좀 큰 폭으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거든요. 해운주 전체 흐름이 다 좋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해운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보면은 중국에서 해운산업 동향 및 전망 세미나가 열렸는데 네. 거기에서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한 각종 해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적자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올해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최근에 보면은 컨테이너선 시황에 대해서는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운임의 경우는 운임 공조화 체제가 강화돼서 약 올해 15% 이상 운임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하고 광주 아시안 게임에 따른 화물 수입량 증가로 벌크선 시황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전환사채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BDI 지수가 한 3,000선이면은 화물 업계에서는 수익 분기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해군 세미나에서 약 3,50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56,000원 수준이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재석 부장님 조금 정리를 해서요. 지금 가격대 정도에는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말씀하셨던 CB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54,000원, 5,000원까지 내려올 때 그때를 공략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일단은 아직 전환사채 물량이 다 소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 추격 매수보다는 오후장에 좀 물량이 나와서 밀리는 시점이나 56,000원 수준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아침에는 제가 한 54,000~55,000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일단 오늘 57,000원에서부터 시초가부터 강한 매수자가 유입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약간 가격을
한 뭐 2, 3천 원 정도는 좀 올려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54,000원, 5,000원까지는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대한해운 조금만 더 내려와서 뭐 한 5만 6천, 7천 원대에서 한번 사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시간에서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께서 오늘 구제역 관련 테마주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할인에 대한 종목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구제역 테마하면은 뭐 백신주도 있을 수 있겠고 쇠고기 대체주로 해서 뭐 수산주 그리고 쇠고기 관련 또 한 대체로 닭고기주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닭고기주 관련해서 할인이 가장 유망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앞서서 이재원 상무도 할인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수급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 내긴 했지만 할인을 한번 추격 매수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추격 매수하기는 오늘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추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또한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봅니다. 최승훈 과장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할인 말씀하시죠? 네네. 아니, 할인 같은 경우는 뭐 보셨다시피 기관 매수가 워낙에 좀 괜찮은 데다가 네. 뭐 기타 다른 여타 일부 그 구제역 일부 관련주들은 이미 상한가를 좀 진입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닭고기 가격 상승의 수혜와 또 1분기 실적 호정 관련해서도 워낙에 좀 호재가 많은 상황이라 지금 당장 뭐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없진 않은데요. 뭐 살짝 주가가 좀 출렁일 때는 좀 추격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출렁일 때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세요? 예, 보합권에서 한 2% 정도 상승 내외를 보이고 있을 때는 뭐 항상 추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미 5% 이상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오히려 이 구제역 테마가 조금 지나가고 나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때 사는 건 어떨까요? 예,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만약에 구제역 테마가 지금 현재 뭐 일부 종목군을 위주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좀 진입하는 모습이라 좀 강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할인 같은 경우도 좀 큰 조정 없이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3%대 정도 상승했을 때는 좀 추격 매수를 하시고 뭐 보합권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는 좀 손절하셨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구제역 테마 중에서 할인 얘기를 하셨었던 상암지점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전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체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 만나는 시간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매도 우위로 방향을 바꾼 것이 조금은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기관만이 거래소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런 인상입니다. 성기배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앞서서 저희가 이재원 상무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조금 수급도 업종별 분위기도 약간은 달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되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은 조금 쉬어간 흐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조금 판다고 해서 조정을 준다면은 역시 뭐 우리가 이제 물량을 편입을 하지 못한 그런 투자자들이 새로 시장 주도주에 편성해야 될 그런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적인 미국 시장은 이제 신고가 주봉으로 본다면 이제 242평 주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라인에서 신고가로 이제 10,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런 순간이고 국내 시장도 역시 뭐 어떤 국내의 어떤 호재성 또는 재료나 수급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 상승을 보고서 이제 따라가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그동안 강력한 상승세를 타고 왔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이 전기전자 관련주 그리고 시장 주도주였던 자동차, 기아차 3%대, 현대차 3%대.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자익 실현들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뒤에는 조정 폭을 보면서 매수 기회로 한번 접근해야 되는 시점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시향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정도의 IT라든가 자동차 장중에 매매를 잘 하면은 잘 잡을 수가 있겠네요. 괜찮은 가격에. 오늘 당장 이렇게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올라온 종목을 오늘 당장 조정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대하기보다는 역시 이제 오늘 당장 수익 내기보다는 우리가 큰 미래의 시장을 본다면은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가 맞겠죠. 그래서 측익 매수 또는 지금도 사실 조정 받아도 한 3% 4% 조정보다는 조금 더 깊은 그런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현재는. 네, 그러면 그 깊은 조정이 이번 주에 혹시나 도래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봐서는 미국 시장의 이제 급등 분위기에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안 받겠나 이런 걱정에서 미국인들도 물량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그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구제역 관련해서 테마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왠지 성기배 대표님이라면 이 중에서 진짜 계속해서 갈 좀 탄탄한 것들을 테마 내에서도 좀 찾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테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좀 매매할 만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구제역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 쪽에서 구제역이 나오면서 사실 이 구제역 테마라고 해서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과 전환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테마란 자체는 그냥 그야말로 황당한 꿈 그리고 어떤 머리죠. 바람머리가 붙으면서 붙는 건데 중앙 백신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9% 갭 상승해서 잠시 쉬다가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고 후발주들은 오히려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파로라든가 이글벳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금일 이제 유수 굉장히 큰 뉴스를 타면서 구제역 확산이라는 그런 대형 호재를 만나면서 사실 농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근데 주식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또 좀 안 좋은 쪽이 있고, 이래서 구제역 테마가 어느 강세를 타는데 편입에는 중앙백신이 거의 대장이고 후발주로는 대한파로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매수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기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건지 계좌 보면서 더 차근차근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변화된 포트폴리오 사항은 없고요. 이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 나왔던 그런 종목을 한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그 종목이 보시게 되면은 계좌 상황에 나 있는 글로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저가주에다가 회사가 좋니 안 좋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조정을 크게 받았고, 지금 글로웍스가 이제 아침에 장시장하면서 올린 지금 계좌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이제 매수가가 495원이 돼 있으면서 한 5% 6% 정도 돼가 있고, 또 한쪽에는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글로웍스가 548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겠는데, 이 바닥권 종목들은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할 때 1차 매수를 하고, 또 1차 매수를 한 뒤에 또 그 힘이 강하다면은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수익을 챙겨간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새로 편입된 종목이 물량 좀 적은 종목입니다만은 4대강 테마 그리고 새만금 테마 쪽으로 이제 좀 이름을 과거에 떨쳤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헨즈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거래량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항상 테마주들의 흐름은 보시게 되면은 초기에 거래량이 터지기보다는 나중에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 관련주로 보시고요. 일신석재와 모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창 지역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번 때 이건희 회장님이 또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로 해서 출구가 했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 조금 편입을 한 상태에 있고, 다른 종목들은 그게 변한 상태가 아직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아침 경우는 지금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모금 거래를 소폭 이제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접근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정이지만 보유 중이고, 대우증권 역시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우량주들도 역시 조금 빠지니까 손실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네. 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전 고점까지 가는 것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펼쳐주셨는데, 좀 환율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 조금 더 낙폭이 커지고, 그러면은 혹시 떨쳐내실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편입하면은, 네. 만약에, 지금 현재 한 3%권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져서 한 6% 정도 되면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미 편입해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1.5%, 현대차는 3.5%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비스는 그래도 좀 양호한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빠진 1722선까지 일단 내려와서 1720선 위협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를 기록하면서 511선 1포인트 상승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고 오늘은 기관만 거래소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기관만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해드릴 시간이 왔죠.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지만 또 내 종목만 안 떨어지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예. RF텍인데요. 네, RF텍이요. 예. 얼마의 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갖고 계신지요? 8,010원에 5% 비중이네요. 네, 비중이 몇 퍼센트시라고요? 35%요. 35%요? 8,010원. 35. 35%요? 예. 예, 8,01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6,740원. 많이 좀 내려왔네요. 일단 손실 구간이신데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얼마나 더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아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좀 되네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생각하셨던 이 정도만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하는 가격이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 샀을 때 네. 8,35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팔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는 그 원금만 좀 해보겠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히 단기간에 빨리 떨어졌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걸 들고 있으면 좀 회복만 된다면 들고를 있고 그냥 좀 싶은데 들고 있겠는데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지금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예, 전고점까지는 이제 뭐 바라지도 않고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것 같은데 매수가라도 왔으면 좋겠다. 손절해야 될지 들고 있으면 매수가 회복할지 한번 제가 여쭤보기로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RF텍. 네, RF텍 한번 보겠습니다. 네. RF텍은 그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종목의 어떤 흐름에서 급등몰이 이후에 약 반등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네. 급등 이후에 어떤 그 약 반등은 어떤 주도 세력들이 좀 물량을 좀 덜 털고 나와서 좀 털고 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반등을 보여주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네. 자, 기본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락 구간인데요. 약 지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좀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면서 지금 뭐 약 반등이 나오는데 그래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동종목의 지금 매수가가 한 8,010원 정도 같으면 좀 고점인데요. 네. 6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한 6,600원대, 6,600원대를 지지 라인을 보시고 네. 6,6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동종목은 조금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35% 정도 네. 비중이신데요. 일단은 6,600원 지지 확인하시고 네. 6,600원 지지 된다면은
일단 매수가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목표를 드리겠는데요. 네. 매수가 진입 시에 어떤 힘이 없다면은 조금 여기서 좀 물량을 좀 줄이시고요. 문제는 매수가까지 좀 반등이 나려면은 특별한 동종목에 대한 어떤 그 호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호재가요. 이게 지금 태블릿 PC 테마주 아닙니까? 아이스텍이요. 네. 1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그게 그야말로 좋은 재료 아닐까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충분한 여기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쪽 부분에서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동종목은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어떤 그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RF텍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6,600원대 정도의 일단 지지가 되는 거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점차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오긴 올 텐데 일단 6,600원 정도 지지가 되는지를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가 들리더라도 모두 다 선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실적에 대한 기대는 일단 크게는 좀 거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좀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RF텍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세요? 아, 네, 슈프리마요. 슈프리마요? 네, 얼마에 네. 사셨나요? 14,850원이요. 14,850원. 네. 네. 얼마 정도 비중을 갖고 계시나요? 70%요. 아이고, 비중이 꽤 되시는구나. 14,850원. 지금 13,400원 정도인데 얼마 전에 사셨나요? 아니, 사기는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언제 안 됐는데 자꾸만 내려가니까. 예. 이거 어찌해야 되나. 네, 처음에 사실 때는 어떤 계기로 사셨나요? 아, 이게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예. 또 앞으로 이게 지문 인식 부품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뭐 특허도 받고 뭐 네. 예. 뭐 얼굴 인식도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네. 이게 계속 그런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계속 작년부터. 예.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보고 일단 그 회사 자체가 이 재무구조가 좋다 해서 제가 믿고 사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쪽으로 그러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예, 지금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도 팔면서 수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14,65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13,350원 저희가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기업의 내용은 좋다 그러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기업의 내용은 좋은데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대비 원래의 1분기 1분기 영업이익이 네. 한 26억 정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한 17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직전 연도 4분기 대비에 어떤 그 매출액이 좀 줄면서 네. 영업이익이 좀 줄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동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문제는 지금 외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개인들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뭐 종목은 빠지는 기본인데요. 네. 기본 사실인데, 자, 이렇게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시는 건 사실은 조금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봅니다. 하락 구간에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관망 구간이죠. 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13,35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70% 같으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도하라, 매도 안 하라는 얘기보다는 예. 대량 물량을 호가창에서 대량 물량이 확인되면은 반드시 일단은 매도의 관점을 보시고 네. 일단은 좀 하락 구간에서 지금 바닥권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 지금요. 네. 그래서 제가 대충 뭐 이래 확인한 바로는 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십시오. 일단은 네. 이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문 인식에 대한 어떤 호재가 안 나는 이상 네. 단기 반등은 조금 힘들고요. 지금은 좀 많이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차트를 제가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하락 구간에는 매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3,35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면은 사실은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비중- 기다리면 매수가는 안 오나요?
기다리면 매수가가 오려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기 반등한다 안 한다라는 어떤 의견보다는 오히려 밑쪽을 예. 더 내려가지 않게 그렇죠. 걱정을 소나기는 해야 좀 된다는. 피하고 보자.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70%는 정말 많습니다. 예. 예. 지금 비중을 안 줄이시면 필요한 우산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13,350원 이거 혹시 깨진다 싶으면은요. 오늘 지금 현재가인데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은 나올 물량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슈프리마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들고 계시면 매수가 오겠거니 이렇게 계속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더 많이 빠지나 이렇게 보시면서 호가창도 잘 보시고요. 빨리 좀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슈프리마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네네. 여보세요? 세방전지도 한번 잠깐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방전지요? 네, 세방전지. 17,00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계속 작년에 샀는데 계속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되나? 네, 17,000원이면 잘 사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요? 네. 지금 세방전지 26,450원인데 17,000원에 사셨다고요? 아니, 27,000원. 27,000원. 예, 죄송합니다. 만 원 단위가 크네요. 그래요. 얼마 전에 고점 28,000원 정도 찍고 좀 내려왔는데 26,450원. 조금 매수가와 비스무리하게 가격이 왔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어떻게 하실까, 정리를 할까 말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세방전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약 조정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단기적으로 물량이 크게 나온다면은, 네.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전고점인, 27,900원에서 조금, 차익실을 하시면서, 네. 아니면은 27,900원 돌파한다면은, 한 28,500원까지, 28,500원까지 보시고 단기 대응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방전지를 좀 길게 들고 있을 그런 종목은 아닌가요? 길게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분이 수익 구간에도 수익을 못 챙기시고 하시니까 네. 조금 그런 걸 조금 염려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매수가 오고요. 단기적으로 28,000원까지도 혹은 조금 더 기다리면 그거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라 그러시네요. 세방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딱 한 분만 아주 짧게 저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옴니텔이 6,670원에 30%거든요. 네, 6,670원에요. 네. 30%.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네. 52,700원 작년에 사가지고 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놓쳤거든요. 네. 그거 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싶어갖고 전화했어요. 알겠습니다. 옴니텔과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함께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일단 옴니텔부터 좀 상담을 해드릴 텐데 주가가 좀 쉬어요. 네. 예. 그러게요. 저희가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6,670원 정도시면 일단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옴니텔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니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조금 매출액에서 좀 줄었죠. 38억 8,7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매출 원가에서도 53억 정도의 어떤 손실 발생됐고요. 네. 단기 순이익에서는 15억 1,400만 원 정도 좀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약 반등이 나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7,000원 선에서 7,000원 오면은 일단은 한번 7,000원 선에서는 조금 잘라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네. 좀 멀리 보신다면은 한 8,000에서 8,700원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게 문제예요. 한국가스공사가 네. 최근에 흐름에서 조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요. 그래도 지금 매수가 대비하면 너무 먼 가격이에요. 네, 매수가 대비해서는 멀죠. 예. 52,700원 같으면 아주 멀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그 가스의 어떤
매출에서 조금 좀 좋은 모멘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가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연동제가 좀 실시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그 공사에 대한 어떤 흐름은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가에는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네. 예, 힘은 좀 약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조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익 실현할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이왕 네. 기다린 거 그냥 쭉 더 기다리면 조금 더 나은 가격이 올까요? 나온 가격이 오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네. 49,000원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48,000원대, 49,000원대가 매물대가 강하니까 48,000원, 9,000원대에서 밀린다면은 네.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정자와 관련해서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자 관련이 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의 반등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흐름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매수가까지는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 주가 반등이 오기는 조금 어렵겠다 얘기하셨는데요. 48,000원, 9,000원 정도 오면 한국가스공사는 또 역시나 비중 축소 의견을 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게지만 옴니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서 시간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종목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양시장 하락 반전 상황은 역시 동일하고요. 코스피가 1720선도 이제 막 깨진 것 같습니다. 171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을 보일 텐데 어느 정도에서 지지선을 찾을 것인지 이것이 또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전환, 어느 정도 매도 규모를 내놓느냐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켓앤센 증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